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빈의 주식뉴스공장 11월 14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5월달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그룹 승계 부분에서 이제까지 에버랜드, 그 전에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등 이건희에서 이재용 씨로 넘어오는 이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눈 감고 아웅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특별 부분들로 5-6번 정도 특별 방송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를 해드렸던 이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됐죠. 거래 정지돼서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삼성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걸 분명히 삼성에 대해서 책임 공방과 그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삼성에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대한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조금 경고를 해드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주가 빠지는 거 왜 빠지면 좋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8만 명에서 9만 명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계속 속아왔죠. 저도 좋게 보고 싶죠, 나쁘게.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어떻게든 객관적인 시각 부분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드려야 될 의무 또한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물론 상장 폐지까지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저는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그 상장 실질 적격 심사 부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한 2-3주 정도, 빠르면 2-3주 정도, 한 달 내에 심사 결과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사이에 거래 정지가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 고발을 했고 대표 해임 공고가 됐어요. 대표 해임해봤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과징금 80억.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징금 80억 갖고 안 돼요. 왜? 거의 100억대, 200억대 과징금이 아니라 조 단위 5조대의 그 회계 부분을 5조대를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다 구제를 하고 어떻게든 다시 상장 적격심사에서 대우조선이 그렇게 부실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적격분과해서 상장 폐지분도 되지 않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럴 가능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이 검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검찰로 끝나면 안 돼요. 대표 해임 공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던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계속 이것만 좀 넘기면 참고,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틀 전에 20% 급락이 나왔다가 이틀 만에 갭 부분들을 오늘 다 터치를 했어요. 장중에 2시 정도인가요? 10% 이상 쭉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하락 부분에 대해서 급등이 나오니까 또 다시 들어가신 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 같이 동반상승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까지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머리꼬리 달았죠. 단기적으로는 보면 이제 심사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검찰 결과에 따라서 이쪽 바이오주들이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런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쪽하고 특히 제약 쪽 이런 바이오 시뮬러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약 바이오 쪽 부분들은 좀 더 부흥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우리가 반도체 쪽 잘하는 것처럼 기술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연구개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부분들, 뒷심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인데 작년 재작년에 상승 자체가 과했기 때문에 과한 상승의 조정 파동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정도 측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1순위보다는 2, 3순위 정도로 조금 거리감 부분들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개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이건 있죠. 이건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사장 자체가 돈만 잘 벌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20, 30년 동안 이런 승객 부도 부분들 용인해왔고 묵인해왔던 그게 우리가 상처가 살짝 스크래치만 나면 그냥 데일밴드 하나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골마있는 상태예요. 뼈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까지 골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징금 80억 갖고는 안 돼요. 어차피 이거 개인 투자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삼성 측에 벌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 단위, 5조 단위가 움직이는데 80억이 뭡니까? 과징금. 안 됩니다. 더 때려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다음에도 이런 허튼 짓거리 못할 정도까지는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장 폐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단지 며칠 전에 이제 그 방송 부분 다시 올려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싫은 거예요. 2, 3주 동안. 차라리 이제 이거죠. 다시 그 상장 부분들 되거나 아니면 심사 결과 부분 나와서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 부분들로 이틀 전에 방송 부분 다시 올려드렸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80억은 안 된다. 대표회의 공고, 대표회의 대단한 겁니까? 그 대표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대표의 타켓 자체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걱정이 좀 돼요. 왜? 오늘 장중에 증선이 결과분들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단기 매매 부분들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 부분은 상장 실질 검사에서 아마 다시 상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반등이 나오면 그때 차익 부분들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 쪽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해외 시장에서는 지금 6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거 결과 부분들 보고 제가 방송을 일부러 좀 늦게 진행 부분들 하는데, 해외 시장도 보면 어제 다우지수 특히 유가가 7% 가까운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7% 정도 급락이 나와서 50달러 선, 여차하면 50달러 선까지. 근데 50달러를 만약에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유가 배팅이에요. 역으로 그 측면 부분들 50달러 초반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유가가 많이 싸구나,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다. 최근 급락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급락에 따라서 역으로 지수를 레버리지 부분들에 관심권을 두는 것처럼 유가 역시 55달러 선까지 지금 진입 부분들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유가 자체가 추가 하락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싸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55 정도도 지금 싼 거예요. 50달러 선 초반 가격대에는 유가의 저평가 구간 부분들이 진행되다. 그래서 근데 이 7%의 급락 부분들을 내일 아니면 이제 12월 달에 FOMC 가야겠죠.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점에 FOMC의 뷰 부분들을 지금 아침 모닝 브리핑으로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뷰를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올해 금리 인상 3번, 4번 저는 이제 큰 의미 없어요. 왜? 맥점 찍었어요.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시장에 겁을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경기가 상할, 금리 인상 부분은
유가가 너무 70에서 80달러 정도 사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 3번, 4번 오래 했던 시그널은 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3, 4년 사이에서는 이번 해가 최고점이라고 봐요. 이 이상 이렇게 나오기는 상당 기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실 부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올해 변동성이 커졌던 것의 내용인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까지도 이런 내용으로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 자체가 고점이고 달러 인덱스도 여기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최고점의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수능일이기 때문에 개장 시간이 1시간 늦게 시작을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래서 아침에 8시 반, 9시부터 시장 보지 마시고 내일 1시간 늦게 개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 아마 7시에서 8시 정도 전후에 미국 시장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부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닝 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시장 자체는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닥스라든지 이런 해외 지수 부분들은 유가가 7% 급락에 따라서 약간 좁아진 부분들, 약간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급락 75에서 55달러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그대로 하락 부분 나왔죠. 나중에 지금 단기 불안 요소는 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은 수능일에 따라서 1시간 늦게 개장하고 내일 오전장에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자회견, 그래서 오늘장의 의미 부분들 크게 두지 마시고 내일 이 부분하고 내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상장 실질 적격 심사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좀 더 부각을 시킬 것인가, 상장 폐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고 2, 3주 정도 심사에 따라서 이 바이오 쪽이나 이쪽 부분들은 관망세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가장 핵심 키워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내일 아침 예상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1월 1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